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수영어의 수아쌤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영어의 글을 보다 더 깔끔하게 볼 수 있는 도구들을 배워보는 시간이에요. 자, 이게 지금 어떠한 특별한 어떤 문법 강의가 아니라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게 막 개념도 봐야 되고 막 특징도 봐야 되고 이럴 수 있는 녀석들이지만 이 강의의 재생 목록 제목이 뭔가요? 여러분들의 공부 시간을 줄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디테일한 어떤 문법들보다는 우리가 정확하게 진짜 실전에서 글에 딱 투입됐을 때 이 우리가 배우는 도구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조금 더 깔끔해지는 시간입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죠. 오늘 우리는 어떤 도구를 또 배워가야 할까요? 바로 이 친구입니다. 자, 위치라는 친구인데요. 우리 이 강의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건 뭔가 이렇게 딱 글씨를 보여줄 때 뭔가 참 내가 참 어려워했던 녀석인데 참 힘들어했던 녀석인데 라는 이미지들을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오늘도 이 위치에 대해서 한번 깔끔하게 쌤이 한번 정리를 해봐 드릴 테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 부탁드려요. 자, 위치라고 한다면 우리가 참 여러 가지로 많이 배워가요. 하지만 이 위치에도요,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림이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 그림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한정성의 그림입니다. 한정성. 자, 한정성이라는 건 뭐냐면 무언가를 한정해주는 성격이라는 거죠. 이 위치라는 녀석은 뭔가를 꼭 한정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한정하는 성격이라는 거 아직까지 뭔가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안 잡히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시를 좀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이 두 가지의 한번 문장을 보도록 하죠. 자, 이 두 가지의 문장은 차이라고는 앞에 what이 쓰였다라는 것과 which가 쓰였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자, 결론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what은요, 한정성이 없는 친구고요. which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뭔가 한정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자, 그러니까 쌤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질문해 볼게요. What is your favorite food? 발음이 꼬였어요. What is your favorite food? 라고 한다면 당신의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죠. 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선생님은 만두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만두가 한국 음식이죠. 그쵸? 그런데 여기서 한국 음식인 만두를 이야기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뭐 한국 음식인 김치찌개를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혹은 떡볶이를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 저쪽 이탈리아로 건너가서 스파게티를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뭐 미국식 바베큐를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뭐 태국의 똠양꿍을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한정성 없이 전 세계의 모든 음식이라면 전부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바로 What is your favorite food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which라는 녀석은 뭘까요? 기본적인 해석은 이 what이랑 똑같아요. 이 친구도 무엇, 어떤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녀석인데 문제는 얘는 한정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선생님이 이야기할 수 없고 이 which는 꼭 한정성을 줘야 돼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4개의 음식을 제시해 볼 테니까 그 중에 골라보세요. Which is your favorite food? 자, 첫 번째 피자, 치킨, 햄버거, 김치찌개. 자, 이렇게 4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피자, 치킨, 햄버거, 김치찌개니까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만두라는 음식은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한정된 선택지 안에서는요, 지금 만두가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인 예로 여러분들이 뷔페 식당 같은 곳을 가면 있는 음식도 되게 많지만 없는 음식도 분명히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뷔페 식당에 떡볶이가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Which is your favorite food? 이 식당에서 어떤 음식이 가장 맛있고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냐라고 했을 때 떡볶이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위치는 한정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자, 위치의 한정성의 그림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배워갈 위치가 어떤 글에서의 그림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 위치의 그림은 바로 이렇습니다. 자, 두 가지의 그림이 있는데요. 앞에 명사가 나오고 위치가 나온 다음에 동사가 나오거나 아니면 앞에 명사가 나오고 위치가 나온 다음에 명사, 동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경우에라도 상관없어요. 결국은 이 위치는 한정의 그림을 가지고 있고 이 뒤를 묶어서 자, 앞에 명사가 있기는 한데 그 명사가 어떤 명사냐면 이런 명사야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한정의 의미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명사가 뭐 떡볶이가 나왔다고 하죠. 떡볶이인데 오늘 떡볶이가 많이 나오네요. 떡볶이인데 어떤 떡볶이야? 매운 떡볶이야. 많은 수도 없이 많은 떡볶이 중에서 매운 혹은 뭐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간 마늘이 들어간 이렇게 해서 한정 지어주는 역할을 이 위치 뒤에 나와 있는 덩어리들이 그것이 동사든 그것이 명사 동사든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 그림인 명사 다음에 위치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는 이 그림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결국은 우리 어떻게 보자고요? 한정되었고 그 한정의 역할이 누구를 한정한다? 이 앞에 있는 명사를 한정 지어준다. 한정 지어준다. 라는 거 한번 느낌으로 가져가고 보는 겁니다. 자, 오늘도 등장한 여러분들의 두려운 친구 바로 영어의 글이에요. 자, 그러나 오늘 수업과 우리 호수영어의 여러 가지 수업들을 통해서 이 그림이 언젠간 두려워지지 않기를 바래요. 자, 굉장히 많은 문장들이 쓰였어요. 우리 자르라 작업 한번 해볼까요? 자, 1번, 2번, 3, 4, 5, 6, 오늘 많네요. 7, 8, 9, 10, 11, 12, 13까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자르라 강의 때 선생님이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이게 13개의 문장이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오히려 여러 번 잘라놓으면 두려워하지 마셔라. 한 문장 한 문장이 지금 보면요 되게 짧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총 13개의 문장이 쓰였네요.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위치는 몇 번 쓰였을까요? 자, 일시정지 찾아보세요. 자, 보면 여기 위치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도 위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위치가 있네요. 자, 그러니까 이 다 13가지의 문장 중에서 위치가 3번 등장을 해요. 자, 어떻게 보면 선생님 많이 안 나오는 거 아닌가요? 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위치가 나온 문장들을 보면요 다 덩어리가 길어져요. 그쵸? 이 1번 문장이 위치 나오는데 1번 문장 되게 길죠? 어떻게 보면 이 글에서 가장 긴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5번 문장이 위치 나오는데 5번 문장도 생각보다 좀 짧은 건 아닙니다. 다른 건 요만한데 5번 문장은 이만큼이나 되니까요. 자, 9번 문장에 나온 위치 한번 볼까요? 야, 9번 문장 만만치 않게 길죠. 1번 문장 다음으로 깁니다. 즉, 이 위치가 나오는 문장들을 보니까 어때요? 문장이 좀 길어졌네요. 우리가 어려워하는 게 이렇게 길어지는 문장들이죠. 그 길어지는 문장들을 깔끔하게 보기 위해선 우리는 이 위치를 꼭 확인을 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 위치를 꼭 확인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하나 있죠. 바로 뭐예요? 아이고, 단어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도 단어 한번 먼저 점검을 하고 글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글을 읽는 친구들 중에서 4등급 이하의 선생님 저는 오늘 위치만 봐도 괜찮아요. 저는 좀 위치만 허덕거리더라도 한번 봐볼게요. 라고 한다면 요 4가지 단어들은 조금 알고 오늘 수업에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자, factor이라는 단어 요인이라는 뜻입니다. 요인 혹은 요소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고요. determine은 결정하다 라는 동사예요. 정말로 많이 쓰이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기억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moment 하면 우리가 보통 우리가 영어는 조금 친숙하지 않지만 몇 가지 한국말처럼 쓰이는 영어들 중에 wait a moment, wait a minute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잠시만 기다려줘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moment, 순간, 잠시.
그 다음에 occur 하면요 등장하다, 나타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요 녀석도 굉장히 빈도수가 많은 단어이니까 우리 4등급 이하의 친구들은 꼭 한번 봐주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 우리 2에서 3등급의 친구들은 어느 정도 단어 볼 수 있을까요? influence라고 하거든요. 어휴, 우리 이거 4등급 이하 친구들은 발음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같이 한번 발음해 볼까요? influence. 자, 영향 내지는 영향을 주다라는 의미를 가진 친구고요. meal 이러면 식사 또는 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anticipation. 어우, 요 녀석도 만만치 않아요. 예상, 예측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우리 2, 3등급 친구들은 여기까지 조금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 1등급 이하 친구, 이상 친구들은 선생님 어느 정도 보나요? 라고 했을 때 consequence, 결과, pioneer, 개척자, 그 다음에 alter, 변하다, 바꾸다 요 단어들까지도 한번 잡아주시면 여러분들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글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 단어, 즉 요 위에 4개의 단어만 보는 친구들은 시력이 0.1인 거야. 네, 선생님 시력이 0.1이거든요. 안경을 안 끼면요 뭔가 되게 잘 안 보여요. 흐릿하고 뭐 주변에 사람 얼굴 정도는 구분할 수 있지만 선생님 절대로 안경 안 끼고는 운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 밑에 세 단어까지 외워주면 시력이 한 0.7 정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야, 이제는 어느 정도 일상생활은 가능해. 어느 정도 글을 좀 볼 수는 있어. 그죠? 0.7 정도 되면 뭐 개개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제 주변에 0.7 정도 되면 글을 읽을 때나 이제 안경을 쓰지 평소에는 잘 안 쓰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남은 세 단어까지 한다면 야, 시력이 이제는 1.0에서 이제 1.5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는 뭐 안경 같은 건 필요가 없는 거지. 원체 잘 보이는 거야, 그냥. 워낙 일상생활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 너무 부러운 친구들입니다. 여러분들 시력 관리 잘 하시고요. 우리 눈의 시력 관리뿐만 아니라 우리 눈은 한 번 안 좋아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영어는 거꾸로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0.1 시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선생님과 함께 이런 여러 가지 구문들과 영상들을 보고 단어들을 외워간다면 언젠가는 0.7, 언젠가는 1.0, 1.5가 될 거라고 선생님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그날까지 한번 열심히 해봐요. 자, 이렇게 우리가 단어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봤다면 본격적으로 이 글에서 which라는 그림이 한정이라는 느낌으로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which 앞에는 어떤 게 나온다 그랬죠? which 앞에는 명사가 이렇게 나온다 그랬어요. 명사가. 그러니까 이 factor, 요인, 요소라는 명사 우리 n이라고 써줄게요. 근데 그 요소인데 모든 전 세계의 요소들을 딱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한정을 딱 지어줄 거예요. 한정을.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괄호를 이렇게 열어줄 건데 야, 우리 4등급 이하 친구들은 선생님 근데 괄호 어디서 닫아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죠? 우리 항상 여는 건 선생님 어떤 정도 하겠어요. 근데 괄호 어디서 닫아요? 일단은 이렇게 문장 끝에서 닫아줍시다. 문장 끝에서. 일단 우리 4등급 이하 친구들은 문장 끝에서 닫아주고 그냥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만큼, 즉 요만큼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 배우는 그림이 요만큼이잖아요. 자, 요소는 요소인데 어떤 요소예요? 한정을 지어줄 거예요. 결정하는 요소예요. 결정하는 요소. 아, 뭔가 요소가 있는데 걔가 뭔가 결정을 해주는 한정성이 있구나. 결정을 해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애구나.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2, 3등급 친구들은 어떻게 볼까요? 일단 우리 2, 3등급 친구들은 요 위치에서 열린 괄호가 others, 여기 요런 거 있죠. 요런 거에서 닫힐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일단은 앞에 critical, 중요한 요인인데 그 중요한 요인이 어떠한 아이고 이 손 모양이 안 되네. 한정성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결정하는 한정성이요. 그런데 뭘 결정해요? 우리 whether라면 우리 2, 3등급 친구들은 인지 아닌지라는 느낌이 있을 거거든요. 너의 초이스, 선택이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를 결정하는 그런 어떤 한정성을 가진 요인 정도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4등급 이하 친구들 여기까지 우리 될 때까지 쌤이 함께 할 거예요. 가봅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0.7의 시력을 가져보자고요.
자,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위치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레오파드 시티요. 여러분들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꼭 막 달달달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바다 표범입니다. 바다 표범. 이 바다 표범인데 어떤 바다 표범이냐 한정을 지어줄 거라고요. 우리 문장 끝에서 괄호 닫기로 했죠. 한정 지어줄 건데 어떤 한정이냐면 좋아하는 애들이에요. 좋아하는 애들. 근데 뭐를? 갓기를. 펭귄 갓기를 좋아하는 애들이래요. 그렇구나. 이 바다 표범이 펭귄을 갖기를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펭귄 갖기를 좋아하는 바다 표범이라고 지금 한정을 지어주고 있구나 라는 거 우리 감으로 잡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2, 3등급의 친구들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우리 2, 3등급 친구들은 이 have를 가지고 아마도 eat와 같은 먹다의 의미로 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은 for a seal, 먹이로 라는 표현을 알고 있을 거거든요. 즉 바다 표범은 바다 표범인데 어떤 한정성을 가진 바다 표범이냐면 펭귄을 식사로 먹기를 좋아하는 바다 표범들이요. 이렇게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글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장으로 가서 마지막 한번 위치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순간은 순간이에요. 그런데 어떤 순간이요? 한정 지어줍니다. 근데 선생님 여기는요 문장 끝까지 안 가고 여기 쉼표가 있으니까 쉬어가면 안 될까요? 잘했어요. 우리 쉼표가 있으면 쉬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괄호를 한번 묶어줍시다. 그러니까 우리 occur 하면 등장하다, 나타나다라는 의미라 그랬죠. 그 나타나는 순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언가 발생하고 나타나는 걸로 한정된 순간. 그리고 우리 4등급 이하 친구들이 여기까지 해석을 했다면 2, 3등급 친구들은 이 이후도 해석이 되겠죠. 나머지 펭귄들은요 본대요. 뭘 가지고 with anticipation, 좀 예상을 가지고 본대요. 그죠? 어떠한 예상을 가지고 나머지 펭귄들은 뭔가가 발생했을 그 순간에 그냥 쳐다보고 있구나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글이 봐지는 거 느껴지시나요? 자, 오늘 우리 위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 위치는요 물론 여러 가지 굉장히 문법적인 느낌이 되게 많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거를 문법으로 봤을 때는 한정성의 그림을 갖는다. 이 위치라는 건 결국 앞에 있는 명사를 한정해 주는 거다라는 느낌이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학교를 가시면 이 위치를 한정성이라고만 우리가 공부를 해서는 안 되고 오늘 배운 명사 다음에 위치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보통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께서 자 여러분들 이거 주격 관계 대명사 위치에 대해서 오늘 배워볼게요. 내지는 자 여러분들 이 위치는 주격 관계 대명사 위치입니다 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 주격 관계 대명사가 뭐야?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앞에 있는 명사를 한정 지어주는 녀석이구나, 한정 지어지는 녀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보다 더 깔끔하게 어렵지 않게 영어에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위치, 한정하는 느낌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 지문이요, 요 지문이 우리가 오늘 했던 요 지문이 사실은 되게 재밌는 내용을 갖고 있어요. 막 아까 보니까 조금 우리가 0.1 내지 한 0.3의 시력으로 봤을 때 뭔가 막 바다 표범이 펭귄 먹기도 좋아하고 약간 막 뭔가가 발생했을 때 나머지 펭귄들 얘기도 나오고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펭귄들이 뭔가 어떤 생명의 위협이 닥치는 어떤 위기에 딱 처했을 때 가만히 기다린대요. 그 단체가 다 가만히 기다리면 선생님 성격이 되게 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성격 급한 펭귄 한 마리가 먼저 막 용기 있게 뛰어드는 거야. 근데 그 펭귄이 살았어. 그러면 나머지 펭귄들도 다 뛰어든대요. 근데 그 펭귄이 했는데 잘못됐어. 가셨어. 하늘나라로 무지개다리 건넜어. 그러면 나머지 펭귄들은 포기하고 돌아간다는 겁니다. 되게 펭귄하면 우리가 되게 귀엽고 예쁜 동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되게 얍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어의 글을 조금 더 깔끔하게 보면 이런 글들을 보면서 야 되게 재밌다, 선생님은 이 글 보면서 되게 재밌다, 웃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좀 재미를 느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모의고사 지문이야, 영어 지문이야 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조금씩 우리가 시력을 늘려가서 언젠가는 1.0, 1.5의 영어 시력에 도달했을 때는 보다 더 즐겁고 재밌게 영어 공부할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말아주길 바래요. 그날까지 저 수아쌤이 함께 할게요. Easy and everyday. 바이바이.